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지금 저 한동훈에게 문자 보내서 문자가 뭐 씹혔다. 이 프레임으로 제일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그런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경박하고 천박한 정치인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문자를 공개한 측은. 그 문자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부인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찍지 않을 것이다. 국민 수준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얕고 천박하고 경박한 인간들이구나.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팀이 뭔가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뭔가 하고 그랬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 그 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하기상 그 뇌가 그 뇌일 테니까요. 그 내가 예. 그래요. 뭐 저는 뭐 이거 자체를 깠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결국은 윤석열 부부가 보여줬으니까 된 거지. 모든 시초는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 그걸 직접적으로 했든 아니면은 그걸 전에 받은 사람들이 했든 간에 결국은 그걸 까서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4월이 아니죠. 7월 23일 7월 이 전당대회 국면에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허가를 해준 내락을 해준 사람들의 이 지적인 수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최고 상층부에 있구나. 여기서 맞지한 거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장해찬의 네. 개입이에요.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얘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댓글팀과 관련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네. 전현직 공무원일 것이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때 법무부 장관 팀부터 이제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주변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한테 이런 댓글팀의 전략을 공유를 해줬다는 거잖아. 심지어 뭐는 네. 또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장해찬에게 시킨다는 제가 볼 거죠. 때는 거의 농구팀으로 따지면 그 구조에서 장해찬 전 최고는 식스맨이에요. 벤치 멤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분란이 생겨갖고 장해찬이 앙심을 품은 거지, 솔직히 그렇구나.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러고 네. 다른 얘기 다 할 때 자기는 다른 거 모르겠다. 예를 들면 나 원희룡이랑 한 팀 아니다. 나 원희룡이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족 중심적인 뭐 이런 건 나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오로지 댓글 관련 거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오늘까지도 해요.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가.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반박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아무 소리도 안 아무 소리 하잖아. 안 해요 지금. 안 네, 하는 반박 안 이유는 해. 뻔하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 그게 뭐냐면 네. 한동훈은 지금 본인이 이걸 말하면 본인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럼 법무장한테 본인의 일신을 위해서 이랬겠습니까? 당시에 법무장관 임명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력이라 불리면서 지금은 사이가 어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서로 간에 잘 지냈어요. 윤석열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의 뭐 호위무사처럼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이 와서 국문을 안 하고 정치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댓글팀 운영 자체의 목적은 본인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에서의 댓글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다 죽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던지는 부분들이 급해서 막 던지나 아니면 시켜서 던지나 생각 없이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던지는 거지. 생각 자기가 던지는 열받아가지고. 것인데 네. 제가 봐서는 이 댓글팀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중에 나오잖아요. 김건희도 운영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다 운영했다고 본인이 봐야지. 그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한테 댓글팀을 제가 활용해서 뭐 이렇게 당신을 비판했다는 오해가 있으신데 예. 근데 댓글팀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댓글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그 댓글팀을 알고 김건희에서 댓글팀을 아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댓글팀을 같이 관여했구나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댓글팀 있고. 존재를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예. 이제 비대위원장 가면서 그 댓글팀을 본인이 운영하는데 예. 그 댓글팀 운영에서 자기 한동훈을 공격할 것처럼 오해하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하던 차에 장해찬이 갑자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바깥에 사다가 댓글 운영팀을 했다. 이런 조성팀을 했다. 라고 하니 이거는 김건희와 한동훈이
동시에 어떤 댓글팀으로 국정의 여러 가지 여론에 관여해서 불법적 관여를 했다라는 수사의 단초를 줬다는 장혜찬이 페이스북에 쓴 거 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예. 실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내준 그렇지. 자료잖아요. 그중에 4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2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요? 하나가 그 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 하면서 한동훈 장혜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참여연대 조지는 거. 예.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장관으로서 지금 여기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잠깐만요. 거잖아요. 제가 배경 지식을 소개해드리면 참여연대가 당시에 퇴출돼야 할 장관 1번이 한동훈이었어요. 예. 1번이 한동훈이고 이렇게 해서 참여연대와 한동훈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즈음입니다. 그렇죠. 그 즈음에 이런 지금 공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뭔가 반박을 참여연대 측이 하고 네. 그 반박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거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여론 조성을 하고 그렇지. 장혜찬 전 최고는 그때 뭘 했죠? 그때 뭘 했습니까? 뭐가 됐든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그 논리를 유포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게 이 지금 참여연대 조지는데 찰떡 콤비다 이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근데 그거를 장관께도 보고 드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월, 장관께도 보고 7월 29일 것도 되게 7월 중요해요. 29일은 뭐죠?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해가지고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네. 이화영 드러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뭔가가 장관이었을 때 당시에 네.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빼박이라고 사실은 볼 근데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장혜찬 전 최고가 지금 이렇게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오더를 갖고 있는 자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아직 이 사람이 복당이 안 됐어요. 장혜찬이가. 복당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장혜찬이 하는 말이 내가 복당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나를 복당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복당을 못하게 엄청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요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토리는 장혜찬 전 최고 혼자의 어떤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날 복당도 안 공천 안 시켜준 녀석들이 날 복당도 안 시켜주고, 그래갖고 난 이 칼 한 자루 갖고 싸우겠다. 이런 스토리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장혜찬 전 최고가 물론 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한동훈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요게 이제 갑자기 국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딱 공개가 됐을 때 갑자기 저 문자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너무 많이 문의를 해갖고 제가 이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는 걸 쓰고 다음 주에 제가 방송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워낙 김건희 여사는 평론가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중권 씨 그렇죠. 같은. 평론가 출신이잖아요. 네. 장혜찬 전 최고가. 예. 원래 그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으면은 뭐 혹시 몰라요. 여기 있었을지도. 같이 앉아 있었을지도. 예. 근데 평론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올까 말까 할 때 갑자기 청년 참모 1호로 갑자기 픽업이 돼가지고 그 옆에 갑자기 이제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컨택을 했을까도 좀 의문인데, 김건희 여사가 혹시 전화를 하셨으면,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동 딱 걸고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일종의 이 쪽지에 암살 지령 나와서 암살 지령을 받고 암살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상상도 되는 것 같다. 물론 본인의 그 암살 지령 받게 된 거에는 본인의 욕망도 있겠지만 의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혜찬 전 최고의 그 스토리 좀 알아요. 그러니까 장혜찬 최고가 이제 방송 패널을 하면서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좀 센 발언들 하는 그쪽 스피커였어요. 그 픽을 누가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 말 잘한다. 한번 저쪽에 한번 데려와 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연결될 부분이 크고요. 그러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결초보훈. 그렇죠. 결초보훈도 그러고
복당을 해야 되는데 복당을 막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당시 그거를 어기고 나서 출마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었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당 행위 이런 비슷하게 되면 복당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후보 자체가 대표가 되면 복당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와 그다음에 이 복당에 대해서 그러네. 뭔가를 정치적으로 쭉 가려면 한동훈 후보가 절대 대표가 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하나 주목할 것들이 국민의힘 전당대 보면 그 대통령실도 참 바보 같고 네. 세 명이 친윤이라고 나오는 이제 나머지 세 분 보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와 윤석열 부부의 그 내밀한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그냥 겉가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내가 친윤을 하지만 진짜로 그렇지. 속살까지 하는 캐비넷 정보까지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이 토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딱 목에 찰 때 하는 말이 모두 공개하면 위험해진다. 아.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5개의 문자만 보냈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지내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문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공개하면 모두 다 공멸이다. 그냥 다 그러니까 폭파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의 문자가 사과에 대한 문자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지요.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래요. 공천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사에 대한 추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하는 순간 폭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 이렇게 공개하고 공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 제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공격이 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통령실도 더 나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격까지에서 격불재면서 앵앵대는 느낌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댓글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샤시모더님이 캐비넷 전장 시작됐다. 캐비넷 전장 나는 시작됐지. 지난 여름에 네. 네가 아니라 알고 있다. 대방출? 캐비넷 대방출이? 네. 캐비넷뿐만 아니고 다 열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는 무소속 출마 왜 했습니까? 그때 네. 본인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용산이 했을 그렇지.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에 네. 대통령이 강하게 권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투로 사설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일은 아마도 조선일보가 제일 잘할 텐데 거기서 그럴 정도면은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럴 걸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해찬 후보한테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거든요. 용산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오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런 움직임도 오해는 이미 했어. 우리 그렇죠. 오해를 하고 있어. 이런 모든 움직임도 복당을 내가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것도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지. 한동훈 뭔가가 때문인데. 배경에 있으니까 하는 일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 댓글팁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뭐 대통령실이건 김건희 여사건 법무부 장관이건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그게 이것 불법적으로 장애에 대한 지시나 좌표를 네. 찍거나 기존의 여론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면 불법이죠. 그래서 장예찬이 얘기하잖아. 난 댓글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론 조성팀. 여론 조성팀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인데 하여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는 이런 행위들이랄지 이게 국정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최혜병 수사 외압, 이런 댓글팀 운영, 모든 것들이 이 정부를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이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지금 우리가 그냥 양반이라 해야 될 그분 그 양반 그냥 하여튼 그 예. 양반의 문자에 또 의도든 예. 심기든 사과를 하든 말든 왜 우리가 아니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라는 그 대통령 배우자인 분의 그 사안으로 들썩들썩 해야 되냐고요. 다른 사안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고민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피곤해요. 빨리 사과하고 수사 받으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모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윤석열 이 대통령과 이 정부 자체는요. 정말 이 다른 도둑질이 아니라 국민들 시간 도둑질하는 것들 이거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옆에 말씀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뒤통수를 그냥 정신 차려!
디톡스? 뒤통수? 뒤통수.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